안녕하십니까. 원클릭 AI의 연준모입니다. 오늘은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트랜스포머 이거 하나만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을 때 그때 사실 어텐션 할 때 논문 링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논문이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논문인데요. 이게 사실 어텐션보다는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그 아키텍처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 완전 근본이 되는 엄청 명작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순서를 원래 저희가 지키면서 했었잖아요. RLN도 그렇고 LSTM도 그렇고 이제 그거를 없애버리고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각각의 이제 각 문장 간의 연결, 문맥의 시대를 이제 열게 된 게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코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제미나이나 뭐 GPT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덕분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항상 트랜스포머 좋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이전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LN, LSTM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연산을 잘 진행을 하면은 또 순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시퀀스가 또 가능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GPU는 사실 병렬 처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또 침해 문제, 아무리 LSTM으로 넘어간다 해도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처럼 말 그대로 어텐션에만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게 트랜스포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순차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단어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각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와 직접 상호작용하게 만들게 되는 게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어텐션에만 이제 사용을 한다. 나는 밥을 먹는다에 각각 나는 밥을 먹는다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나는이 밥을과 상호작용을 했고 나는 밥을이 먹는다랑 상호작용을 했었죠. 이게 진짜 엄청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코더 우리가 유닛 테스트 때부터 쭉 나왔었죠. 디코더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웃풋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모델의 목적에 따라서 인코더 온리 트랜스포머가 있고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인코더 디코더 얘기를 따로 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었죠. 마찬가지로 인코더랑 디코더 둘 다 가지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도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 인코더, 디코더 두 개를 각각 6개씩 쌓아 올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당 논문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일단 기계 번역을 위해 설계가 되었다. 크게 인코더랑 디코더로 나뉘고 이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이는 것처럼 셀프 어텐션, 피드 포워드 이런 게 들어가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지금부터 트랜스포머 모델이 어떻게 쭉 진행이 되는지 흐름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트랜스포머라는 것 자체가 언어 처리, 자연어 처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 AI 모델들은 이거를 텍스트를 알아먹지가 못해요. 때문에 숫자로 이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과정을 이제 토크나이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캡 같은 거에 보면은 니은은 뭐 91, 디귿은 6 느낌표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변환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토크나이징을 하면은 이제 밑에 있는 게 그 순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문장을 토큰으로 쪼개고 각 토큰을 고유한 벡터로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단어의 기본 의미를 담고 있게 되지만 하지만 이제 순서 데이터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RLN을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위치 인코딩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단어 의미 벡터에 단어 위치 정보가 담긴 벡터를 더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식과 같이 그냥 간단하게 두 개를 더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사인과 코사인 막 되게 복잡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각 위치마다 고유한 벡터를 생성하고 또 이게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부터 조금 어텐션에 기반한 개념들이 이것저것 많이 나올 건데요. 그걸 첫 번째로 셀프 어텐션입니다. 이제 의미랑 순서 정보가 모두 담긴 그 벡터가 이제 인코더에 딱 입력이 되겠죠. 저희가 앞서서 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든 그 벡터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인코더는 깊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예시처럼 I went to the bank에서 bank가 은행인지 강둑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셀프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어텐션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기존 어텐션은 쿼리랑 t 밸류 값이 이제 각각 조금 위치가 다 달랐어요. 출처가 다 달랐지만 이제 셀프 어텐션에서는 다 본인에게서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쿼리로 모든 키와 유사도를 비교를 하고 유사도 가중치가 높은 키의 밸류를 가져와서 가중합하는, 그냥 말 그대로 전부 다 나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는 게 셀프 어텐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쿼리 키 밸류는 막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쿼리 키 밸류의 출처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어텐션이랑 똑같이 연산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스코어 연산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스케일링 똑같이 해주고 소프트맥스 마찬가지로 쳐주고 가중합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더 종합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입력 시퀀스의 각 요소가 같은 시퀀스 내의 다른 요소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계산하는 게 되겠고요. 이제 작동 방식은 하나의 입력 시퀀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시퀀스의 단어는 QKV 세 벡터를 모두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특정 단어의 Q를 시퀀스 내 다른 모든 단어의 K와 비교하면서 관계 점수를 얻게 되겠고요. 이 점수를 이용해서 모든 밸류를 가중합하는 것으로 이제 문맥 정보가 풍부하게 담긴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잘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시퀀스 내부의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문맥을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셀프 어텐션이 되는 거고요. 하면 이제 솔직히 기존에 있던 어텐션 기억 잘 안 나잖아요. 여기는 이제 번역할 문장을 인코더가 모두 처리하여 키값과 밸류값을 만들고 번역하게 될 단어 그거를 생성하는 디코더의 현재 상태가 쿼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모든 키값과 비교를 해서 가장 연관성 있는 키를 지점을 찾은 다음에 해당 위치에 밸류가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제 좀 달랐죠, 가지고 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로도 한번 비교를 해 나와 봤습니다. 나중에 헷갈릴 일이 아마 이거를 보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셀프 어텐션이었고요, 지금까지가. 이제는 멀티 헤드 어텐션입니다. 이제 한 번에 셀프 어텐션은 한 가지 관점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앞서서 예시를 들렸던 뱅크, 리버 이런 식의 이제 관계밖에 볼 수 없지만 이제 이런 셀프 어텐션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각자 다른 관점에서 동시에 보면 훨씬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드 1, 헤드 2, 헤드 3가 다 다른 관계를 찾기 위해서 주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딥러닝이 잘 된다,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천천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1단계로 선형 변환 및 병렬 어텐션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입력으로 들어온 쿼리 키값 이제 전부 다 이제 헤드 수만큼 분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논문에서는 헤드 수를 8로 놓고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각각 원하는 헤드 수를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헤드 i는 독립적인 선형 변환 가중치 행렬을 사용해서 이제 쿼리 키 밸류 값을 더 작은 차원으로 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델 차원 D 모델을 사용하고 헤드수 H를 사용한다면 각 헤드 차원은 DK equal D 모델 나누기 H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입력을 딱 분할을 했어요. 헤드랑 딱딱 맞아 떨어지게. 그럼 이제 독립적인 어텐션 연산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들어가야 이제 각각의 헤드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서 연산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내적을 통해서 연산을 해주게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각각 헤드가 출력한 값들을 이제 하나로 합치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D 모델 차원으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이어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붙인 최종 값을 이제 선형 변환 가중치 한번 곱해 주는 걸로 이제 최종 출력 이제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인데요. 간단하게 셀프 어텐션을 이제 여러 번 다른 관점에서 동시에 바라보기 위해서 사용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이제 하나의 어텐션은 단 하나의 관점으로만 문맥을 파악하지만 멀티헤드 어텐션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어텐션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 관계를 동시에 파악하기 때문에 더 풍부하고 강력한 문맥 표현 벡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어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여기는 진짜 간단한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항상 했었던 그 댄스 레이어, 그게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되겠는데요. 특징은 이제 댄스 레이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입력 벡터 X에 대한 첫 번째 댄스 레이어는 통과를 하면서 더 큰 차원으로 확장을 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활성화 함수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댄스 레이어를 통과를 할 때는 축소를 하게 되면서 원래의 차원까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한번 확대를 했다가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학습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층이 아니라 두 개의 댄스 레이어로 이루어진 작은 네트워크, 하나의 MLP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엔드랑 노음입니다. 이제 정규어 할 때 제가 이제 트랜스포머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계속 노멀라이제이션 나온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중간에 L1 노음 계속 튀어나온다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코더랑 디코더의 모든 하위층 주위에는 전부 노멀라이제이션 애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뒤에 가서 보시면은 훨씬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add, 이건 잔차 연결로 이제 하위층의 입력 x를 하위층의 출력에 그대로 더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원천 정보가 그대로 다음 층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저희가 계속 침해온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막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이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이제 그거였잖아요. 트랜스포머 용도였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이제 CNN 용도였죠. 여기에서 당연히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사용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애드로 이제 값이 더해지니까 미친듯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스케일이 이제 말도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규화를 딱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또 들어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는 이제 논문에 따르면 6개의 동일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레이어는 2개의 하위 계층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FFN 이렇게 2개가 하위 계층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인코더 블럭 하나예요. 요만큼이. 이게 인코더 블럭 하나가 6번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의 출력이 2층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6층을 다 거친 최종 출력은 입력 문장의 모든 문맥을 완벽하게 이해한 그런 벡터들이 출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디코더에 사용될 레이어들을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가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입니다.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붙은 것 같죠? 이제 디코더의 첫 번째 하위층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기본적인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작동 원리는 똑같지만 그 중간에 마스킹으로 이제 제약사항을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스킹이 들어가는 이유가 디코더는 출력을 순차적으로 생성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햄버거를 먹을 거야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나는 내일까지 왔어요. 근데 내일이라는 단어를 생성을 할 때 다음 뒤에 오는 단어가 햄버거를 이라는 단어가 온다는 걸 이제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마스킹을 씌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그래서 어떻게 씌우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QKV를 일단 생성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Q랑 K를 내적해서
어텐션 점수를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이때 점수 행렬에서 현재 시점 이후의 모든 미래 단어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 그걸 전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꿔버립니다. 매우 작은 음수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쳐버리면은 소프트맥스 출력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연산할 때 해당 값들은 죽은 채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현재 단어는 자신과 자신보다 앞에 있는 그 단어들만 가지고 문맥을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걸로 오직 과거와 현재 시점 정보만으로 이제 문맥을 파악하게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레이어로 이제 멀티 헤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인데요. 이제 얘는 두 번째 하위 계층으로 이제 진짜로 번역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 어텐션의 멀티 그 헤드 버전보다 이제 훨씬 더 잘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이유가 이제 인코더가 완벽하게 이해한 그 소스 문장 있죠. 저 인코더 출력. 그리고 지금까지 디코더가 생성한 그 타겟 문장 있죠. 그 출력했던 그거에 대한 문맥. 이 사이에서 가장 관련성 높은 부분을 연결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코더랑 디코더에 있는 값들을 다 가지고 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쿼리 값은 디코더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디코더의 출력을 그냥 쿼리로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키 값이랑 밸류 값은 인코더의 최종 출력 벡터에서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소스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한 문맥에다가 이제 타겟 문장의 현재 문맥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텐션 계산을 할 때도 디코더의 Q를 인코더의 K와 비교하여 어텐션 가중치를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이 가중치를 이제 인코더 V에 적용해서 가중합을 하면은 진짜 깔끔하게 나오겠죠. 해서 이제 디코더는 현재 생성 중인 단어를 위해 인코더가 학습한 전체 소스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이제 픽미업을 한다, 그렇게 가지고 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이제 6번 반복을 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는 3개의 하위 계층, 그러니까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그리고 멀티헤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그리고 FFN, 이렇게 3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출력층이 되겠는데요. 이제 6층의 디코더를 통과한 그 최종 벡터 있잖아요. 이제 깔끔하게 거의 다 출력이 됐겠죠. 그거를 이제 리니어 레이어, 이제 덴스 레이어인데 몇 개 논문은 리니어 레이어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덴스 레이어 이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 덴스 레이어에는 보캐블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보캡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입력이 쫙 통과를 하면서 이제 확률값이 쭈르륵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소프트맥스로 치면은 확률 분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높은 확률이 나온 단어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거를 뽑아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겨버리면은 이제 문장이 끝날 때까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I am student면은 I 하고 M 하고 student 하고 쭉쭉 단어가 그 문장이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AI가 이제 전부 다 높은 확률을 향해 쫓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오는 방식이 되겠죠.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의 이제 전체 과정을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토크나이제이션 이어서 인코더 6번 반복, 이어서 디코더 6번 반복의 아웃풋으로 마무리가 되겠고요. 인코더에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레이어, 디코더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 노멀라이제이션 개 많이 들어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으로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엄청 대단한 이제 이유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대충 트랜스포머 열심히 숭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되게 대단한 모델입니다. 나중에 이제 벌트나 VIT나 이제 다 트랜스포머에서 파생되는 모델들인데요. 그런 거 이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트랜스포머 내용 깔끔하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허깅페이스 링크에는 제가 오늘 지금 진행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넌파이로만 구현을 해서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아마 벌트 VIT, T5 이런 거 진행하게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